2023년 8월 23일 새벽, 크림반도 서쪽 끝 올레니브카 마을에 고요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패 철옹성이라 불리던 S-400 트라이엄프 방공 시스템이 가루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1조 2천억 원짜리 강철 거인이 단 한 발의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푸틴의 자존심이자 크림반도의 하늘을 지키던 절대 방패가 어떻게, 무엇에 의해 뚫린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의 등장이었습니다. S-400 트라이엄프. 이름부터 개선을 의미하는 이 방공 시스템은 현존하는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로 불립니다. 최대 400km 밖의 적기를 탐지하고 마하 14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졌죠. 스텔스 전투기 탐지는 물론 동시에 80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36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 무시무시한 스펙 때문에 미국조차 F-35 스텔스 전투기의 최대 위협으로 S-400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를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닌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터키, 인도, 중국 등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많은 국가들이 이 게임 체인저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에게 S-400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을 처음 보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충격적인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격이 일어난 올레니브카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흑해를 감시하는 러시아군의 핵심적인 눈과 귀가 위치한 곳입니다. 강력한 장거리 레이더 기지와 S-300, S-400과 같은 방공 시스템이 겹겹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 남부 전역과 흑해 북서부를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죠. 특히 이곳의 S-400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물론 바이락타르 같은 드론조차 크림반도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얻은 정보는 흑해 함대의 작전과 우크라이나 본토를 향한 미사일 공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올레니브카의 S-400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포대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흑해 전체를 감시하는 러시아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던 그 철옹성 S-400의 방어막을 우크라이나는 대체 어떻게 뚫어낸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개된 영상과 여러 정보를 교차 분석해보면 이번 공격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분초 단위로 짜인 극도로 정교한 합동작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 무기 체계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거죠. 작전의 시작은 믿기 힘들지만 우크라이나의 작은 정찰 드론 한 대였습니다. 이 드론이 아주 대담하게도 S-400 포대 바로 위, 그 심장부 상공으로 유유히 날아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안방인 것처럼 선회하며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전송했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S-400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이런 날아다니는 위협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탐지하고 격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드론부터 크게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하늘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바로 S-400이에요. 그런데 그 눈앞에서, 아니, 머리 꼭대기에서 드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건 마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금고 바로 위에서 누군가 대놓고 설계를 그리고 있는데 경보음 하나 울리지 않은 것과 같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정찰 임무를 넘어 S-400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저격하기 위한 눈의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드론은 S-400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식별해냅니다. 바로 시스템 전체의 두뇌이자 눈 역할을 하는 92 N-62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적을 향해 미사일을 토해내는 발톱이자 이빨인 OP-85 SME-1 발사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추신경계, 지휘 차량까지. 드론은 이 세 가지 핵심 표적의 좌표를 단 1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정보가 전송되고 공격 준비가 끝난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정체불명의 비행체
아마도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 자산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들었습니다. 드론이 찍어준 바로 그 좌표에 말이죠. 화면 속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져나오고 S-400의 레이더와 발사되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장비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건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이 완벽하게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늘의 절대 포식자라 여겼던 S-400이 정작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쓰러진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기습이었죠. 네, 그렇다면 S-400을 파괴한 이 정체불명의 유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자체 개발 미사일 넷벳의 지상 공격형 버전이라는 분석입니다. 네프롬 미사일, 이름이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자존심이자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을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시킨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이걸로 이미 그 파괴력과 정밀도는 전 세계에 증명된 셈이죠. 네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바로 sea skimming, sea skimming 기능, 즉 해수면을 스치듯이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지상전에 맞게 응용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미사일이 지면의 굴곡을 그대로 따라 비행하는 겁니다. 마치 포식자가 땅에 바싹 엎드려 사냥감에게 접근하듯 언덕과 계곡, 숲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을 방패 삼아 S-400의 레이더망을 파고들었을 거라는 거죠. S-400의 레이더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기본적으로는 하늘을 감시합니다. 지평선 아래, 나무 높이로 날아오는 물체는 그야말로 탐지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군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텔스 자폭 드론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극단적으로 줄인 말 그대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드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레이더에 비치는 크기를 비유하자면 일반 비행기가 독수리라면 이 스텔스 드론은 모기 한 마리 수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드론이 단순히 몸을 숨기는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S-400의 레이더 주파수를 역으로 추적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아예 교란시켜버리는 정교한 전자전 일렉트로닉 워페 능력까지 탑재했다면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두운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암살자를 넘어 목표 건물의 모든 CCTV와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들어오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S-400이 스스로 눈과 귀가 멀어버린 채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전쟁의 규칙을 또 한 번 바꾸는 무서운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소문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차갑고 명백한 그 무엇으로도 반박하기 힘든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 내려다본 위성 사진입니다. 공격이 있기 바로 직전 민간 위성 업체들이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주 선명합니다. 녹색 평원 위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S-400 포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길쭉한 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들, 그리고 그 옆에 자리 잡은 각종 레이더와 지휘 통제 차량까지 마치 잘 짜인 체스판처럼 모든 구성 요소가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있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죽음의 거미줄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격 직후 같은 지점을 촬영한 사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말이죠. 그 정교했던 기계들이 있던 자리는 그냥 거대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첨단 장비의 윤곽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불도장이 찍힌 것처럼 땅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주변의 땅까지 전부 검게 그을려버린 끔찍한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정확히 타격당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눈이자 뇌의 역할을 하는 9662 치즈보드, 전천후 고도 탐지, 레이더,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모든 위협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분석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심장부 92, N-62 그레이브스톤, 교전 레이더. 이 두 가지가 모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 몇 개가 파손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눈을 잃고 심장이 멈춘 겁니다. 뇌가 파괴된 전사는 싸울 수 없고 심장이 멎은 군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이 멀쩡하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의 S-400 포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와해되고 회생 불가능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수리나 부품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파괴되었다는 완파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조 원. 그 천문학적인 가치를 자랑하던 러시아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불과 몇 분간의 공격으로 그저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검게 타버린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의 손실을 넘어선 전략적인 충격 그 자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으면 즉시 드론 몇 대를 격추했다, 피해는 미미하다, 와 같이 선전전을 펼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이번 공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명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선전하던 무기가,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크림반도에서 허무하게 파괴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푸틴 정권에게는 엄청난 굴욕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있었을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S-400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쓰고 있을 겁니다. 올레니브카 공격이 일회성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은 불과 몇 주 뒤에 증명되었습니다. 9월 14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또 다른 도시 예브파토리아 인근에 배치된 S-300, S-400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파괴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더욱 대담하고 복합적이었습니다. 먼저 드론으로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뒤이어 네폰 미사일이 날아와 발사대들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직접 크림반도에 상륙해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작전까지 벌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방공망 제압 작전 C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바깥쪽의 방패부터 하나씩 부수고 결국 핵심부까지 파고들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바로 1000개의 상처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비대칭 전략입니다. 1조 원이 넘는 S-400 시스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흑해 함대의 군함들, 수백억 원짜리 최신형 탱크, 이 모든 값비싼 러시아의 자산들이 지금 수백만 원짜리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미사일을 아끼는 대신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드론과 자체 개발 미사일을 조합하여 러시아가 가장 아파할 만한 곳을 정밀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사일 한 발을 막기 위해 수십 배 비싼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하는 경제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한 소모전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서방, 특히 나토에 보이지 않는 정보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해 상공에는 거의 매일 미 공군의 글로벌 호크나 영국의 리벳 조인트 같은 최첨단 정찰 자산들이 비행하며 러시아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레이더 신호를 수집합니다. 이들은 S-400 레이더가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급 정보가 우크라이나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창의적인 전술과 나토의 압도적인 정보력이 결합하여 S-400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에게 단순한 점령지가 아닙니다. 2014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푸틴은 이곳을 절대 뚫리지 않는 불침 요새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방공망의 핵심이 파괴되면서 크림반도의 하늘에 구멍이 뚫렸고 흑해 함대는 안전한 항구에 숨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흑해 함대 사령부 건물까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습니다. 푸틴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본토 방어를 위해 크림반도의 자산을 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병력을 증강하자니 다른 전선이 위험해집니다. 크림반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그의 리더십과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S-400이 파괴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것은 바로 러시아 흑해 함대입니다. S-400의 장거리 레이더는 함대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했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미리 탐지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었죠. 하지만 이제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함대는 자체 레이더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탐지 거리가 훨씬 짧고 지평선 너머의 위협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 해상 드론과 넷브램, 스톰 섀도우 같은 장거리 미사일로 남은 군함들을 사냥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다음 목표, 바로 러시아의 자존심이자 보급로인 크림 대교 역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로부터 거액을 주고 S-400을 구매한 국가들입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제재 위협까지 감수하며 S-400을 도입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자국의 영공을 지켜줄 최강의 방패라고 믿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에 이렇게 허무하게 뚫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S-400도 비슷한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S-400의 무패 신화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고 향후 러시아 무기 수출 시장 전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림반도에서의 S-400 파괴는 단순한 전투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거대하고 값비싼 무기 시스템이 전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렴하고 똑똑하며 수적으로 우세한 무인 시스템과 정밀 타격 무기가 결합하여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의 핵심 자산을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드론은 더 이상 정찰이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통해 21세기 전쟁의 교리를 새로 쓰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이 교훈을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푸틴의 철옹성이었던 크림반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창끝 바로 앞에 놓인 가장 취약한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방공망이 뚫리고 흑해 함대는 항구에 갇혔으며 보급로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연 이 구멍 뚫린 하늘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더 강력한 무기를 투입할까요? 아니면 결국 크림반도를 포기하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S-400의 파괴와 함께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라는 푸틴의 주장 역시 그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령처럼 나타나 러시아의 심장을 꿰뚫은 우크라이나의 다음 한 수는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가 어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림 대교일까요? 아니면 흑해 함대의 남은 전력일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